공부 관련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1번부터 19번까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19번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잔소리라고 볼 수 있죠. 잔소리. 졸지 않기. 수업 시간 졸지 않기. 졸리면 서서 수업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명확하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직강에서도 조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봤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소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면, 그리고 졸린 분은 서서 듣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딴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졸리면 서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출을 하고 하잖아요. 암기하고 할 때. 그럼 같이 암기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구좌에서 암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암기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하고 또 이제 기출문제는 하여튼 제출제 되고 기출문제는 핵이죠. 방향성.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중요한 거에서 나와요. 중요한 거. 공부 잘하는 사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 구별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기출문제이죠. 주로. 기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임용기출, 국시기출, 공무원 시험 거의 다 여기 안에서 나와요. 중요한 거 다 중요한 거에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출의 중요성 항상 인지를 하셔가지고 항상 기출문제집을 같이 보셔야 돼요.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인출 정확할 수 있는지까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는 기출은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부터 이론할 때도 기출이 중요하고 내가 막판에도 기출이 중요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과 집중. 중요한 거를 정확하게 안 쓰면 선생님 문제 보면요. 이번에 이제 1차 합격하셔서 시뮬레이션 왔던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답 보면 너무 쉬웠대. 답 보면 쉬운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진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도 답 보면 쉬운데 실제 시험에서 쓰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선택과 집중하고 중요한 애들 정확하게 외우는 그거는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십 번을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번, 수백 번 했어도 정확하게 인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연습을 계속 하셔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급 A, B, C 급을 구분해서 공부해줘야 된다. 저는 이걸 별둘, 별 세 개, 별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별 세 개는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죠. 별 세 개는. 별 두 개도 별 세 개부터 우선순위잖아요. 별 세 개부터 이거를 섭렵하시고 우리는 한꺼번에 다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 4월에는 별 세 개라도 내가 좀 인출하려고 노력하고 1, 6월까지라도. 그리고 별 세 개가 어느 정도 되면 두 개에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고 별 하나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별 하나도 눈에 찍어야 돼요. 눈에 찍어요. 얘를 노력할 필요는 없지. 눈에 자꾸 바르시면 또 이게 써지거든요. 황반 변성 같은 경우도 그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국시에서도 나왔던 거고 이론에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눈에 찍고 보면 쓸 수는 있는 거거든요. 보통 또 어려운 애들은요 기입형으로 주로 많이 나와요. 어려운 애들은 그냥 기입형 정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찍는 정도로 계속 다 아웃시키면 안 되고 보는 정도는 하면서 내가 힘을 주고 덜 주고를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힘주고 공부한다? 그러면 떨어져요.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보통은 다 열심히 하잖아요. 대체로. 열심히 해서 직강에 나오고 하잖아요. 앞에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이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했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커가지고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힘을 주고 빼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 하여튼 집중이 중요하죠. 그 스티븐 잡스가 집중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 하루에 그때 전국 수석했던 그 선생님 생각나요. 하루에 자기는 5, 6시간밖에 안 했대요. 그리고 주말에도 쉬었대요. 그분은 애가 어렸거든요. 쌍둥이 2명 가지고 있어가지고 애가 2살인가 3살인가 어린이집 보내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공부 양이 많지는 않죠. 하루에 5, 6시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국 수석 점수를 했어요. 물론 이제 출발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분이 병원에 좀 대학병원에 근무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효율적인 방법과 그 5, 6시간을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올인하신 분들은 딴 생각,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전 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딴 생각. 막 집중이 안 되면 딴 생각이 밀려와요. 병원에서 상처받았고 했던 사람 하도 딴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은요, 자신감이 있어야 집중력이 생겨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멘탈이랬죠? 멘탈은 시험의 시작과 끝이랬어요. 멘탈을 강하게 붙잡아야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을 생겨야, 우리가 스티븐 잡스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터치 하나로 쉽게 컴퓨터와 같은 그 기능을 터치 하나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집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집중력은 스티븐 잡스가 그 얘기 했어요. 단순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단순화. 집중력이 생겨야만 단순화를 시킬 수 있다. 우리 공부도 단순하거든요. 우리 서술형 답이요, 많은 글을 쓰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서술형 키워드는요, 길어야 3가지 정도의 키워드예요. 내가 보기엔. 3단어 정도만 써도 서술형 다 대비가 돼요. 제 이론서는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긴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지 않은 애들은 많이 좀 쳐냈긴 했어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했거든요. 이해라든지 암기에 필요한 애들만 남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서답형 답은요, 3단어의 키워드만 있어도 거의 쓸 수 있어요. 이번에 수용 전면 치료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가치가 나왔나? 전념 전념 행동인가 뭐 그게 나왔거든요. 수용하고 이제 전념 행동이가 그게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걸 쓰라고 했을 때 그 뭐 수용도 뭐예요? 자기의 감정과 경험을 수용한다. 그게 다예요. 가치와 경험. 그 2단어밖에 없어요, 키워드가. 또 그 수용과 그 전념 행동이었는데 행동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 행동도 뭐예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전념해서 행동한다가 답이에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전념해서 행동한다. 그게 답이에요. 키워드가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서술형 비인평을 한다잖아요. 한 키워드. 서술형도 키워드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3개 정도. 그리고 네, 그렇거든요. 그거는 단순화에서 생기는 거예요. 단순화는 집중을 통해서 단순화가 생기는 거, 이해를 통해서 단순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는 사실 단순화가 목적이에요.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가 돼줘야 이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단어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가지 정도 키워드만 밑줄을 키우시고 걔네들은 반복하시면 돼요. 정말로. 이 문장 다를 나중에 언제요? 후반기 때는 범위가 많아져가지고 일주에 거의 200페이지, 300페이지 나가야 되거든요. 후반기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망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여기는 글자를 다 읽을 지금은 1, 4월 달에는요, 여기는 글자 다 보셔야 되죠. 1, 4월 달에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글자들을 좀 다 보시긴 하셔야 돼요. 하면서 내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건 밑줄을 그어야 되죠. 뭐 처음부터는 뭐 너무 진한 거 쓰지 말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쓸 애들만, 내가 외워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 저도 아무리 봤어도 말로 인출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할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그 단어들, 핵심 단어들을 밑줄 그어서 걔네들을 외우는 거예요. 걔네들 위주로. 그래서 걔네 위주로 외우는 거예요. 하여튼 집중, 단순화는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합격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석 합격. 자신감, 합격을 믿어야 된댔죠. 합격도 수석 합격. 일단은 목표는 수석 합격으로 하셔야 되죠.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목표를 최고의 적중률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득점, 수석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가져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뭐 문 닫고 들어간다 아니시죠? 지금부터 문 닫고 들어간다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수석 합격을 선생님 서울 쓰고 싶으세요? 경기도 앞에다 쓰세요. 적자생존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적자생존. 적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적는 자. 그거 진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거든요. 적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데 적고 내 마음에 적고 책에도 적고 경기중도 수석 합격을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될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밤낮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밤낮. 우리 공부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물론 밤에 공부가 잘 돼요. 물론 밤에 조용하고 뭐 집중이 잘 되죠. 딴 생각도 덜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체력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마라톤,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페이스 관리죠. 페이스 관리가 마라톤의 성공에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험도 그래요. 페이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페이스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에서 아침에 뭐 7시에 일어난다든지 밤 12시에 잔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 네. 유튜브 있잖아요. 뭐 재밌는 유튜브들 선택 있잖아요. 저도 재밌는, 제가 보는 유튜브가 뭔가 있어요. 저도 즐거움을 좀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안 되고, 저도 한 15분, 10분.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래서, 나도 이제 엄마가 즐거운 유튜브가 있어. 내가 한 15분 정도 보는 것 같아. 그거 보면 진짜 엔도핀이 돌아. 나도 딸한테 그 얘기하면 딸이 나보고 귀엽대. 15분밖에 안 본다고. 아니, 그런 얘기 나한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네. 저에게 즐거움을 주게 해서, 근데 15분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거 필요하면 15분 넘으면 안 돼요. 우리 해는 15분도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15분도. 그러니까 다른 거 유튜브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거는 보지 않으셔야 돼요. 오래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밤낮, 그리고 음식도 생활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운동선수도요, 음식을 되게 관리 많이 해요. 운동선수도요, 음식을 관리 잘하고요. 연예인들도요, 그 예쁜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되게 신경 많이 써요. 먹는 거. 하물며 공부도요, 먹는 거. 공부도 체력 싸움이거든요. 내가 아프고 힘없고 그러면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피곤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만 드세요. 라면 드시지 마세요, 정말. 몸에 좋은 거, 영양소 골고루 있는 거를 가급적 드세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드세요.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더 특히 막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공부하기 힘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잠도 많이 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면역력 높이는 홍삼이라든지 프로폴리스, 뭐 영양제 이런 거,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되게 합격이 되게 중요했어요. 자녀분도 있고 연세도 40대 후반이었나 그런 중요했는데, 그분이 전국 점수 되게 잘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분이 아마 내가 그때 근무하시면서, 병원 근무하면서, 외래인가 병원 근무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체력이 중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양제 이런 거 항상 챙겨 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도 그래요. 그분도 합격이 되게 절실해서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홍수가 그때 침몰해가지고, 그때 가게가 뭐 침몰해서 그때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가지고 애들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애 있으면 절실해져요. 애 있으면 절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분도 뭐 경보안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영양제 한약에서 주는 뭐 보약 무슨 이름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거 드셨으니까 확실히 다르대요. 그래서 영양제 이런 걸 꼭 드셔야 돼요. 영양제. 우리는 약발로 사는 거예요. 약발로. 저도 약발로 살아요. 저도 영양제 이제 과다는 아니어도 좀 추진긴 했어요. 영양제를 먹어야 좀 뭔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양제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 중요하댔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력. 그러니까 면접에서 중요한 건 특히 사고력이랬죠. 사고력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사고력.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스터디, 교육학 전공에서 하는 게 좋다. 계속 말로 해야 된다. 뭐 스터디를 안 하면 내 스스로도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내 스스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은 없어야 돼요. 1분 1초를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특히 미스들. 보통은 가정주부들은 절실하잖아요. 공부 시간도 없잖아요. 애들도 돌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결혼하신 분들은 보니까 뭐 이제 카톡 이상한 거 안 보시더라고요. 공부에 관련된 것만 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혼 미스신 분들 시간이 많잖아요. 하루에 미스인 분들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하셔야죠. 미스인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애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요즘 사실 우리 직장 기간제 하면서 일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1, 2년 올인해서 했는데, 2년 올인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또 3년 올인할 수 있어요? 뭐 윤석열 부모님 같이 돈이 많으시면 윤석열 구수하셨잖아요. 윤석열 부모같이 교수님이셔 돈이 많으시면 뭐 구수까지를 풀타임 하게 시켜줘도 해줘도 그럴 부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기간제라든지 병원 근무하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끼면서 하시거든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면서도, 이번에 보니까 1차 합격생 보니까 근무하시면서 기간제 하면서 근무하면서도 많이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스인 분들 하루에는 10시간, 12시간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딴 거 보지 마세요. 미스인 분들은 올해 합격하셔야 되죠. 올해 합격해가지고 보건기사 돼가지고 이제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결혼하셔야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합계 출산율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올려줘야 되잖아요. 합계 출산율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미스인 분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 계속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투리 시간도 하루에 한 2시간은 될 거래요. 한두 시간은 자투리 시간이 있어요. 내가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 요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철 타면서 그런 게 다 자투리 학습이잖아요. 그 시간에도 계속 뭐 기출분석 리스트라든지 뭐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내가 뭘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하셔야 돼요. 포스트잇.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석하시던 그 선생님도 애 낳고 수석하시거든요. 시간 없는데 그분 항상 포스트잇을 많이 썼어요. 포스트잇 써가지고 주키워드 항상 눈에 보이는데 가정주부 애 있고 가정주부였으니까 뭐 설거지하면서 뭐 요리하면서 뭐 항상 앞에다 빨래하면서도 항상 붙여놓고 리마인드하고 그런 것도 꼭 해주시고 또 전공이나 교육과 강의 핸드폰을 꼭 들으셔야 돼요. 오갈 때 귀에다 꽂고요. 음악 듣지 마세요. 네. 귀에다 꽂고 음악 듣지 마세요. 귀에다 꽂고 전공이나 교육학 강의를 꼭 들으세요. 계속 우리 공부는 체화에 있어. 우리 시험은요. 고득점 하려면 자기와 체화라고 했죠. 체화가 되려면요. 내가 책만 읽는다고 해서 체화가 잘 안 돼요. 듣는 것도 체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듣고 보고를 하셔야 체화가 돼요. 그리고 아까 이하고 암기는 좀 얘기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튼 우리 공부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제가 콩나물 키우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콩나물.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셨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콩나물 키우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수돗물은 콩나물이 잘 안 자라나 봐요. 시골에서는 엄마가 지하수로 해가지고 콩나물 방에다 놓고 키우셔가지고 항상 우리 콩나물국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근데 콩나물에 물을 뿌리면 매일 반복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물을 줘요. 콩나물에 물을 뿌리거든요. 그럼 물이 항상 밑에 이게 빠져요. 우리 공부도 이제 뭔가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외웠어도 계속 망각이 돼요. 망각이죠. 망각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망각을 막으려면 반복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이제 뭐 다시 또 문제를 접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망각한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망각을 해소하려면 계속 문제를 다시 또 접하고 인출하고 또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제 뭐 과거의 거랑 현재 지식이랑 또 연결을 하고 그래서 연결은 뭐 떠올려지는 게 하여튼 연결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같은 점 뭐 아래하고 오해 같은 경우는 유사한 점이랑 차이점 뭐 관절에 생기는 거 그 비슷한 관절에 생기는 거 뭐 소관절 대관절에 생기는 거는 비슷하지만 오해 같은 경우는 오해는 얘는 비대칭적이고 아래는 대칭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 루마티스 인자가 있죠. 얘는 루마티스 인자가 없거든요. 루마티스 인자에서 염증 과정이 있어요. 얘는 활용관 0까지 가지 않는 한 염증 과정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키워드 학습, 우리 시험은 키워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해가지고 아까 키워드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 키워드를 꼭 표시를 하셔서 그거를 위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단화, 청킹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단화를 해야만 인출이 바로바로 되고 장기 기억, 구조화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르치기가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라는 거예요. 스터디 인출이 사실 가르치기는 거잖아. 가르치기.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 선생님도 이번에 이제 1차 합격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집에서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이거 표시하고 나한테 질문하라고. 내가 대답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원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가족한테 표시해서 묻고 대답하는 거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취침 전에도 집중적으로 암기한다. 취침 전에 그날 배웠던 거를 제 생각에는 이 기출분석 리스트를 가지고, 이거는 제가 책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드린 거고, 이제 기출분석 리스트는 제가 7월달에 올해 국시까지 해가지고 7월달에 다시 나눠드려요. 그리고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이제 기출분석집에 있는 거를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를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려고 하고 안 되면 또 이론서 또 보고 하는 거를 직전에 뭔가 이제 배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이거는 약간 끝나고 나서 아까 말했죠. 공부의 끝이 뭐라고 했어요? 공부의 끝은 인출이라고 했죠. 공부의 끝은 인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 공부하고 나서 이 공부한 내용을 내가 인출이 되어지는지를 뭐 긴축분석 리스트를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막 살지 않기. 선생님은 1년 안에, 이 1년의 기간이요. 짧다고 생각, 길죠? 1년의 시간이, 긴 이 1년의 시간은 우리가 이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제가 잔소리를 했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열심히 하셔야 오래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이랑 합격 안 한 사람의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합격한 사람,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랑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한 문제쯤 잘못 생각하고 한 문제 막 잘못 생각이 안 나가지고 뒤돌아서면 나중에 나올 때, 교문 나올 때는 생각이 나. 하여튼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잘못된 생활 습관, 그래가지고 내가 잔소리를 말했던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하면 오래 합격할 수 있어요. 고득점 수석으로.